빠르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지지부진한 일만큼 하기 싫은 게 없거든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다들 알고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들기가 제일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순간인데요. 수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오늘은 어떤 도구를 써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느냐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미리 캔버스나 포토샵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파워포인트예요. 다들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그 프로그램입니다. 발표할 때나 쓰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초보 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간단하게 상세 페이지를 작성할 때는 꼭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워포인트의 장점은 너무 많죠. 일단 프로그램이 너무 직관적이라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하고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인터넷 오류 같은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좋고, 무엇보다도 끊김없이 빠르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클릭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딜레이를, 조그만한 딜레이도 잘 못 참거든요. 참,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사진 같은 걸 꼭 파일로 저장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누군가에게 단점일 수 있겠지만 저에겐 장점인 게 있어요. 뭐냐면 고민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초보 대표님들 대부분은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보통 엄청난 고민에 빠지시거든요. 글자 폰트가 너무 많고 어떤 폰트를 고르지? 쓸 수 있는 템플릿이 이렇게나 남았는데 어떤 템플릿을 골라서 이쁘게 보여보지? 어떤 스티커를 붙여보지? 어떤 화살표를 써볼까? 어떤 네모를 만들까? 이런 류의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선택 장애자들이 되세요. 파워포인트는요, 이런 선택 장애가 발생할 일이 아주 적습니다. 그만큼 단순하게 주요한 기능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지지부진한 일만큼 하기 싫은 게 없거든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다들 알고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들기가 제일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다다다다 해버리시라고 오늘 이 파워포인트로 상세 페이지 만들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이 예시 파일은 저희 차투사 네이버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 및 구독 인증 게시판에 구독 인증 남겨주시면요,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고 차투사 5기 강의를 모집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차투사 카페 들어오셔서 공직을 확인하시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하단 더보기 누르셔서 바로 링크 확인도 가능하세요. 다른 강의들처럼 필살기라고 부르고 강의 듣자마자 막혀버리는 그런 잡기술들에 초점을 두고 있진 않아요. 적지 않은 강의비를 받고 있지만 어떤 강의들보다 지속 가능한 본질에 초점을 두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으셨던 그 온라인 판매, 특히 광고나 판매 금액 설정의 잘못된 틀부터 전부 깨트려 드리니까요. 꼭 한번 들어오셔서 커리큘럼만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3일 남았어요. 3월 20일까지 지원받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은요,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필수적인 거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사진, 대표님의 로고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대략적인 상세 페이지의 줄거리를 작성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계를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이 시계를 소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품은 예시일 뿐이니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저는 이렇게 한 상품에 대해서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내부의 폴더를 따로 또 구성을 해 놓습니다.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이미지 모음 이렇게요.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폴더를 구성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플랫폼에 올릴 때 쉽게 찾아서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 모음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를 다운받거나 실제로 이미지를 촬영한 사진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는 아까 보셨던 그 이미지 모음 안에서 내가 대표 이미지로 쓸만한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체크해서 따로 폴더를 구성해 놓습니다. 나중에 올리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 폴더에 들어가시면 상세 페이지 폴더에는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PPT로 만든 파일이 하나가 있고, 이 PPT 파일을 다시 한번 이미지 파일로 변경해서 저장한 폴더가 하나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개의 폴더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사진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 로고는 늘 쓰던 거 쓰면 되고, 대략적인 줄거리는 지금 보시는 이 메모장에처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줄거리 작성도 한 3번 정도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더 잘하려고 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할 말이 많지만 강의 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선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시면요, 첫 화면이 아마 이렇게 뜨실 거예요. 여기서 새 프레젠테이션 누르시고요. 첫 번째 나오는 화면에서 이렇게 박스가 2개가 보이실 텐데, 이 박스는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선 지워줍니다.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쭉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지우고 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사진 하나 넣고 글자 쓰고, 사진 하나 넣고 글자 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로 이미지보다는 세로 이미지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 레이아웃을 세로 이미지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디자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 누르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서 세로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너비랑 높이는 20cm, 50cm로 맞춰줍니다. 최대화 버튼이 나오는데 최대화 누르셔도 되고 맞춤 확인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최대화 누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기존에 뭐 미리 캔버스든 다른 방식으로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만한 도화지가 생성이 됐어요. 아래로 긴 도화지가 생성이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대표님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홈 버튼 누르시고, 처음에 대부분의 주요한 기능은 홈 버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고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희가 간략하게 작성한 이 메모장 파일을 열어주시고 참고를 하시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화면이 작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키우는 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점점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컨트롤을 누른 채로 마우스 스크롤을 위아래로 돌리셔도 이렇게 화면을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로고를 가져와 볼게요. 저희 로고를 이렇게 폴더에서 바로 끌고 와서 우리 도화지에다가 딱 놓으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사진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그죠? 근데 이 사진을 늘렸다 줄였다 할 때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사진 비율이 깨지는 것만큼 그 상세 페이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갖다 놓을 곳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곳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가운데에 놓고 싶잖아요. 저희는 항상 가운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사진을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가면 이렇게 가운데입니다 라고 하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글자 작성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글자 작성을 하는 법은 여기에 홈 화면에서 네모 버튼 있어요. 이 네모 버튼 누르시고 내가 글 쓰고 싶은 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를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그리고 여기 있는 글꼴의 색깔을 지정을 해줍니다. 저는 일단 검은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검은색 지정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글이 없다고 치면 여기에 네모칸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네모칸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숨어있는 네모칸이고 우리는 여기 안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차투사 몰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키우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네모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꺽쇠를 누르면 이렇게 크기가 커집니다. 반대쪽 꺽쇠를 누르면 크기가 작아지고요. 글자의 두께를 조정을 하는 것도 컨트롤 B를 누르면 두꺼워졌죠? 컨트롤 B를 다시 누르면 얇아집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단축키를 알아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단축키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커지면 작아지면 이렇게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이 글자를 쓴 네모칸은 앞으로 모든 글자를 쓸 때 복사해서 사용을 하실 거니까 한 번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건 2번 상품을 대표할 이미지를 작성을 해야 되네요. 상품을 대표할 이미지를 이제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상품을 대표할 이미지는 전 이걸 선택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 첫 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작성해 놓은 이런 로고나 얼굴 같은 경우도 여기 사진 위로 올려놓는 것도 다들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사진 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대로 들고 와서 사진 위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 사진이 이게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순서대로 레이어가 누적되는 개념이거든요. 이 사진을 첫 번째로 올렸고 이 글자를 두 번째로 작성했고 이 사진을 세 번째로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올려봐야 올려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진이랑 차투사몰 글자의 순서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사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레이어인 차투사몰이 사진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번 끝났고요. 3번 한번 봐볼게요. 3번은 이벤트나 공지에 대한 배너를 넣는다고 했는데 필요시에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표님들이 대부분 쿠팡에서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벤트를 등록을 한다고 해도 쿠팡에서는 이벤트를 처리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제공해 드릴 자료에는 이벤트에 대한 배너까지 같이 넣어서 제공을 해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4번 제목. 이제 이 상품에 대한 제목을 정하고 이 제목에 대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제가 작성한 제목은 감성 인테리어의 완성, 이건 소제목, 우드 저소음 벽걸이 시계, 이거는 대제목입니다. 여기 만드셨던 거 있죠.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네모난 화면이 생기는데 이 네모난 화면을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이랑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당겨 옵니다. 그리고는 마우스를 떼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차투사몰이라는 게 복사가 됐죠. 복사가 된 내용을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부제목이라고 했던 감성 인테리어의 완성이라고 쓰니까 이건 글자 크기가 너무 크네요. 그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시프트 꺽쇠를 사용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러면 감성 인테리어의 완성이라고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차투사몰을 다시 클릭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클릭한 채로 다시 들어옵니다. 똑같이 차투사몰이라고 복사가 됐고 여기다가 대제목을 적어줘요. 네, 우드 저소음 벽걸이 시계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얘는 한 번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 칸을 키워주고 글자를 조금 줄여줄게요. 그랬더니 한 번에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맞춰줍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까지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간단히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제목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로 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모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 네모를 가져와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끌고 옵니다. 여기 옆에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각각의 글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값이 비슷한 지점이다 라는 걸 PPT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PPT의 좋은 점이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많은 초보 대표님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줄이 삐뚤삐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크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게 고객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하시면 줄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죠. 자, 이렇게 한 줄을 작성을 했고요. 이 한 줄이 너무 글자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줄이시면 돼요. 지금 두껍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두꺼운 부분도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누른 채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새로운 글자 칸이 하나 더 복사가 됐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더해 주실 수 있겠죠. 간단한 설명까지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제목에 맞는 이미지 한 개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 화면 자체는 한 화면이 꽉 찼기 때문에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건 새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또 두 가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네모 공간이 생기는데 이 네모 공간을 드래그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첫 장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둘째 장을 이렇게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제목에 맞는 이미지 한 개 더 추가하는 거였죠. 폴더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번에 추가할 이미지는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진 안에 흰색 배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걸 잘라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자르기 버튼이 있어요. 자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줄여서 다 자르고 다른 부분을 눌러주시면 흰색 배경이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상세 페이지 폭에 맞게 저는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를 했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포인트 서머리네요. 포인트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모티콘 형식으로 간단하게 서머리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포인트는 심플한 거, 간편 설치, 저소음, 부규럽, 자작나무를 사용했다.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잡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모티콘을 구해야 되는데, 이모티콘을 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모티콘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통해서 4가지 포인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저희가 일단 포인트에 대한 작성부터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첫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거 하나 복사해서 다시 돌아갈게요. 자, 하나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하고 나서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아까 있던 그 자리 그대로 붙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옮겨와요. 위로 약간 옮겨주시고, 옮겨와서 우리는 체크 포인트라고 쓸까요?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글자를 좀 키워주시고 뚱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체크 포인트를 이모티콘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면, 일단 또 복사를 해요. 그리고 크기를 좀 줄여봅니다. 글자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줄여줄게요.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간편한 설치. 그리고 2개를 동시에 잡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또 내려요. 내리고 나면 똑같은 칸이 생겼고, 저소음, 그리고 부규럽, 자작나무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모티콘을 하나, 둘, 셋, 넷 작성을 할 겁니다. 이모티콘을 작성하는 건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심플한 디자인을 저는 요런 걸 다운 받았어요. 그리고 간편 설치를 저는 요런 걸 다운을 받았습니다. 저소음을 요런 걸 다운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규럽, 자작나무를 이렇게 다운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것만으로 좀 밋밋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홈 버튼에 동그라미 같은 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타원형도 되고 완전한 동그라미가 될 이런 식으로 잘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Shift 키 누른 채로 당기면 동그란 완전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 놓고 도형 채우기 없음으로 만드시고, 도형 윤곽선은 회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키보드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조금씩 수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거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옆으로 쭉 드래그 해보세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2개의 동그라미를 잡고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4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 상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포인트 상세는 아까 보셨던 이 포인트 서머리 4개를 더 길게, 그리고 더 사진을 넣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포인트 상세 1번, 2번, 3번, 4번을 이제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 도화지로 넘어갈 때는 새 슬라이드를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내용 2개를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아까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 체크 포인트 일단 한번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붙여넣기 하면 그 자리 그대로 올라가고, 요거를 위에서 붙여가지고 포인트 1이라고 잡아볼게요. 포인트 1이라고 잡으시면 조금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을 한번 이번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을 누르시고 만들어주면 끝이 약간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 1을 먼저 적었고 이게 2번째 적었기 때문에 얘는 포인트 1이 앞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포인트 1이 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이 사각형 클릭을 하시면 여기 그리기 도구라는 게 나오고요. 서식 누르시고 도형 채우기 이걸로 한번 채워볼까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이걸로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 잘 눌러보세요. 저는 이렇게 포인트 1로 작성을 하는 걸로 할게요. 얘는 어디에나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작성을 하고 싶어요. 사진 2개, 그리고 사진사의 간단한 설명을 작성을 해서요. 심플한 디자인의 사진을 먼저 한번 넣어 볼게요. 심플해 보이는 거, 요거 심플해 보이네요. 드랍 했어요. 드랍을 하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사진 갖다 놓고 이 포인트 2를 다시 컨트롤 시프트 한 채로 당겨와서 밑으로 내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또 하나 생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 봅니다. 그럼 포인트는 잡았고요. 이 포인트에 대한 사진을 한 두세 가지 쓴다고 했으니까 사진 하나만 더 놔 보겠습니다. 그럼 사진 2개를 놓은 것만으로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도화지를 만들어야겠죠. 새 슬라이드 누르시고 지우고 설명을 작성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이 글자창을 복사를 해서 새로 만든 도화지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을 해볼게요. 심플하고 글자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사진까지 작성을 하면 포인트 1은 어디에나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가적인 사진 한 가지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1번에 대한 설명을 완료를 했고, 이 포인트 1번을 사실 포인트 2번은 그대로 사용을 해도 돼요. 그죠? 포인트 1번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복사하시지 말고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모난 빨간 창이 보이거든요. 이 빨간 창에서 컨트롤 C 누른 상태에서 여기 밑에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똑같은 도화지가 그 밑으로 다시 복사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포인트 2로 바꿔주시고, 포인트 2를 작성을 하는 건 손상을 최소화하는 간편 설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간편 설치, 그리고 간편 설치에 대한 그림은 우리가 간편 설치 예시 자료를 만들기로 했고, 포장 구성 사진, 내용물, 간단한 설명, 추가 사진을 다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 넣어놨던 사진들은 삭제를 하시고 손상 최소화에 대한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사진 보세요. 손상 어떻게 최소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운데 잡아주시고 여기서 중국어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잘라내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글자를 또 복사를 해와서 이렇게 줄여주시고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부착위치 확인, 고정핀 설치, 단단히 고정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 자료를 또 하나 붙여 넣어 보시고 이런 자료도 한번 넣어 보시고 어떤 건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긁어 오셔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적어야 되는데 그 간단한 설명 다시 포인트 1에서 작성했던 이 양식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밑에다가 통일성 있게 붙여 넣어줍니다. 포인트 2에 대한 설명도 끝났고 사진 하나 정도만, 한두 개 정도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포인트 2에 대한 설명 끝났고 사진 한두 개 추가할 거니까 새 슬라이드 눌러서 포인트 2 밑에 사진을 추가할 수 있는 도화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사진 추가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포인트 2에 대한 설명도 상세 페이지도 다 작성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상세 포인트에 대한 작성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기타 옵션 설명. 이 상품의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 상품 옵션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아까 썼던 이 포인트라는 이 글자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왔고 여기에서 옵션이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옵션은 저희가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 옵션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붙여 넣으시고 옵션에 대한 설명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추가적인 사진을 조금 더 넣어 볼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상세 정보. 상세 정보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포인트에 대한 글자를 복사를 해 올게요. 복사해 와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상세 정보 만드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선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도형 윤곽선을 회색으로 해 볼게요. 회색으로 하고 여기 있는 상세 정보 끌고 오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상세 정보가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잘 안 보는 영역이긴 해요. 뭐 무게가 중요한 상품이나 크기가 중요한 상품이 아니고서는 상세 정보까지 확인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운데 맞춤으로 계속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어떨 때는 글을 왼쪽 맞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 가운데 맞춤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왼쪽 맞춤으로 하시면 이렇게 상자의 왼쪽 끝으로 글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명은 우드 저소음 벽걸이 시계로 하고요. 이 사각형 두 개를 컨트롤로 두 개를 동시에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옮기면 이렇게 똑같이 두 개가 복사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잡으시면, 총 4개를 같이 잡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4개를 잡고 또 밑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내리시면 똑같이 복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간격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마지막까지 다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총 11장의 파워포인트 도화지가 나왔네요. 이 파워포인트 도화지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실 때에는 파일을 누르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으신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파일 형식을 JPG나 PNG 파일로 해주시면 되세요. 보통은 JPG 파일로 선택을 하시니까 JPG로 선택을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내보낼 슬라이드를 선택하라고 하고, 이때 모든 슬라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한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가 쭉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파워포인트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든 상세 페이지 양식이 하나씩 쌓이면서 내 상품과 내 실력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인 양식들 덕분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날이 옵니다. 이렇게 보인 상세 페이지 양식을 살짝 바꿔가면서 새로 가져오는 상품마다 빠르게 상품 등록을 해보세요. 금세 상품도 늘고요. 금세 버는 돈도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토샵처럼 어렵지도 않아서 디자인을 전혀 모르는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쉽게 업무 이관이 될 거예요. 미리캔버스의 가장 약점이 내 디자인을 무료로 이관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 점도 마찬가지로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